과거가 조여오는 압박의 심장부에서 은총이 내려앉는 순간 그 모든 기억은 빛으로 변형된다. (47번의) 기억과 (22번의) 태도가 만나는 여정. 억압에서 은총으로. 서론. 압박하의 은총. 47번과 22번이 여는 문. 넌 잘못한 거 없어. 넌 살아남은 거야. 드라마 나의 아저씨 속에서 동훈이 지안에게 건넨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나 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짓눌린 삶의 무게를 새로운 의미로 바꾸어주는 말이며 무너져 있던 존중을 다시 세워주는 태도입니다. 지안의 삶은 억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족의 상처, 가난, 사회적 낙인. 그것은 47번 유전자 키가 말하는 억압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리고 동훈의 삶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책임과 현실에 짓눌려 자신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들. 바로 22번 유전자 키의 불명예가 드리운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게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른 언어를 건넵니다. 47번이 억압을 변성시켜 살아남은 것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바꾸고 22번이 자유로운 품격으로 그 의미를 존중의 자리에 세워줍니다. 이 장면은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억압은 우리를 주저앉히지만 그 무게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통찰로 변합니다. 불명예는 관계를 닫아버리지만 존중의 태도가 깨어날 때 관계는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명이 줄어들고 침묵 속에서도 전해지는 은총의 자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7번과 22번 프로그래밍 파트너는 바로 이 여정을 보여줍니다. 억압에서 은총으로, 무게에서 품격으로 삶의 언어가 변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본론 1. 두 유전자 키의 본질 에너지. 억압에서 은총으로 삶의 무게를 건너는 길.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회사와 가정에서 책임의 압박에 눌려 묵묵히 버티고 어떤 이는 생존을 위해 감정조차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이 모습은 곧 47번 유전자 키의 억압을 보여줍니다. 머릿속은 후회와 미해결된 기억으로 가득 차고 마음은 무겁지만 설명할 길이 없어 더욱 압축되는 상태입니다. 억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의식에 누적된 무게입니다. 여기에 22번 유전자 키의 불명예가 더해지면 관계는 더욱 거칠어집니다. 존중이 사라진 말투, 무심한 표정, 스스로조차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들. 불명예는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억압과 불명예는 서로 맞물려 사람을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전환점은 의외로 소박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드라마 아저씨에서 동훈이 지안에게 건네었던 넌 잘못한 거 없어. 넌 살아남은 거야. 같은 이 한마디로 말이죠. 이 말은 억압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도록 돕습니다. 같은 기억도 다른 의미로 바라보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통찰이 됩니다. 이것이 47번의 변성입니다. 기억은 지워지지 않지만 그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새로운 맥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찰을 관계 속에서 지켜주는 힘이 22번의 자유로움입니다. 존중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표정과 눈빛, 간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유로움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함께 서는 태도를 선택하는 힘입니다. 드라마 속 동훈이 지한 곁에 그저 묵묵히 있어주는 장면들처럼 말보다 태도가 공간의 공기를 바꾸어줍니다. 이 길의 궁극은 설명이 줄어들고 존재만으로 전해지는 투명한 울림입니다. 47번의 변형은 과거의 기억이 더 이상 나를 규정짓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같은 삶인데도 덜 무겁게 느껴지고 숨결이 고르게 흐릅니다. 22번의 은총은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태도 위에 조용히 스며드는 분위기입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이미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47번과 22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무게에 눌려 있습니까? 그 무게를 억압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로 변성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태도는 존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명예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상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다르게 바라보고 품위 있게 건네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억압을 통찰로 바꾸고 존중으로 관계를 다시 세울 때 우리는 말보다 존재로 더 많은 것을 전하게 됩니다. 47번과 22번, 이 두 에너지는 결국 우리에게 어른의 의미를 되묻습니다. 삶의 무게 앞에서 멈추고 태도의 품격으로 서며 마침내 설명 대신 은총을 전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는 억압 속에서도 빛나고 침묵 속에서도 존중을 전하게 됩니다. 본론 2. 상호보완의 여정, 억압에서 은총으로. 47번과 22번은 하나의 사건을 서로 다른 축에서 비춥니다. 47번 유전자 키가 한 인간의 내면에서 경험하는 기억의 무게와 그 의미, 즉 내용에 깊이 관여한다면 22번 유전자 키는 그 내용을 세상의 어떤 태도와 분위기로 건네어 현실에 구현할지를 결정합니다. 마치 한 음악가가 위대한 악보를 손에 들고 있더라도 그가 연주하는 악기의 울림과 공연장의 음향이 좋지 않다면 그 음악은 결코 온전히 전달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47번이 이 경험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내면을 향해 질문할 때 22번은 그 의미를 담을 당신의 그릇은 준비되었습니까? 라고 세상과의 관계를 향해 조용히 응답합니다. 서로를 어떻게 얽어매어 무거운 굴레를 만드는지, 또 어떻게 서로를 빛내어 은총의 문을 여는지 그 여정을 주파수별로 깊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1. 그림자 주파수. 억압과 불명예가 만드는 무거운 루프. 그림자의 자리에서 47번의 억압은 단순한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슴을 짓누르는 물리적인 무게감으로 명치에 단단히 뭉친 매듭처럼 느껴집니다. 미해결된 후회와 죄책감, 두려움은 안개처럼 의식을 감싸고 과거의 장면들은 대감기처럼 반복 재생됩니다. 삶 전체가 하나의 무거운 장면으로 압축된 듯한 정서적 착시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잠재력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됩니다. 이 내면의 압박이 밖으로 새어나올 때 22번의 불명예가 작동합니다. 굳은 표정, 상대를 교정하려는 날카로운 톤, 방어적인 몸짓과 같이 존중이 빠져나간 태도가 나타납니다.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아도 그 사람이 풍기는 기운만으로 공간의 공기는 서늘하고 불안정해집니다. 47번의 무게는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 라는 강박을 만들고 22번의 불명예는 지금 당장 말해야만 해 라는 조급함으로 그 강박을 부추깁니다. 결국 압박과 불명예는 서로를 강화하며 에너지가 계속해서 새어나가는 고리를 만듭니다. 무거운 기억이 태도를 거칠게 만들고 그 거친 태도는
다시 상대에게 상처를 주어 또 다른 무거운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대화는 길어질수록 공허해지고 우리는 더 많이 말하지만 실제 전해지는 것은 줄어드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이 견고한 루프를 끊는 열쇠는 복잡한 기법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지금은 정리 전입니다. 한 박자만 쉬겠습니다. 이 말은 방어 기제를 멈추고 더 이상의 누적을 막으며 혼탁해진 관계의 장에 최소한의 존중을 되돌려 놓는 신성한 틈을 엽니다. 2. 선물의 주파수. 변성과 자유로움이 빚어내는 정제된 진실. 선물의 주파수로 들어서면 억압은 비로소 의미 있는 자원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47번이 사실과 해석을 분리합니다. 나는 실패자라는 무거운 정체성에서 벗어나 주어진 자원 대비 일정이 과부하였다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재언어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경험의 주인이 됩니다. 이어서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입니다. 나는 그에게 화가 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실수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거구나. 이 섬세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과거의 독은 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47번의 변성입니다. 하지만 의미가 드러났다고 해서 저절로 아름답게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22번의 자유로움이 개입합니다. 자유로움은 단순한 친절이나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자기존중에서 비롯되어 상대의 속도와 맥락을 고려하며 메시지를 건네는 품격 있는 태도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떤 톤으로, 어떤 간격을 두고 건네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이 충의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은 치유, 연결, 봉사 중 무엇을 돕고 있는가? 만약 그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는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말하지 않을 자유를 배우게 됩니다. 꼭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의 품격이 있는 침묵이야말로 22번의 자유로움이 지켜내는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3. CD 주파수. 변형과 은총. 존재로 전해지는 빛. 마지막 CD의 주파수에 이르면 47번 변형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기억은 더 이상 나를 규정하는 족쇄가 아니라 빛이 통과하는 스테인글라스처럼 변모합니다. 사건의 무늬와 색깔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더 이상 어두운 과거가 아니라 지혜의 빛을 투과시켜 현재를 아름답게 밝히는 배경이 됩니다. 정체성을 조이던 장력은 완전히 풀리고 존재는 한층 투명해집니다. 동시에 22번의 은총이 공간을 감쌉니다. 은총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애씀을 내려놓는 자리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머무는 공간에서는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절로 마음을 열고 누구도 다그치지 않는데 문제가 해결되며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이 일어납니다.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한 공백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미 전해졌다는 충만한 확신의 표현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언어는 놀랄 만큼 단순하고 고요합니다. 지금은 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설명이 멈춘 자리에 은총이 흐르고 존재 그 자체가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었음을 아는 자의 언어입니다. 표현과 태도는 하나의 투명한 진동으로 합쳐져 세상의 설명보다 강한 울림을 전하게 됩니다. 결론. 억압의 언어가 은총의 침묵으로. 압박을 건너 은총에 이르기까지. 47번, 22번의 마지막 정렬. 47번과 22번은 우리에게 삶의 압박을 없애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압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건네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억압을 억지로 지우지 않고 의미로 바꾸어 품고 자유로운 태도 속에 올려놓으며 마지막에는 말보다
공간 자체가 먼저 치유하는 자리로 이끕니다. 이것이 47번의 변성 변형과 22번의 자애로운 은총이 함께 그려내는 여정입니다. 돌이켜보면 억압은 언제나 정리되지 못한 기억과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 기억을 억누르거나 지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47번의 길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고 떠오르는 감정에 이름을 붙일 때 무게는 통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기억은 짐이 아니라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22번이 함께 작동합니다. 통찰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톤으로, 어떤 타이밍에, 어떤 간격을 두고 전하느냐가 메시지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자애로움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선택입니다. 상대와 나를 동시에 존중하는 품격의 간격, 그것이 22번이 말하는 힘입니다. 같은 한마디라도 태도가 담길 때 말은 무기가 아니라 울림이 됩니다.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가장 짧은 방법은 언제나 한 박자의 쉼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쉼의 선언은 방어를 멈추고 불명예의 언어를 가라앉히며 대화를 안전한 리듬으로 되돌립니다. 그 간격 속에서 47번은 기억을 빛 쪽으로 돌려 앉히고 22번은 말의 그릇을 단정히 세팅합니다. 그러면 설명은 짧아지고 핵심은 또렷해지며 듣는 이의 마음에도 자리를 남겨두게 됩니다. CD의 문턱에서는 일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47번의 변형이 일어나면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조이는 사건이 아니라 투명한 배경이 됩니다. 같은 장면이 떠올라도 긴장은 풀리고 우리는 그랬구나 하고 조용히 끌어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22번의 은총이 공간을 감쌉니다. 누구도 다그치지 않는데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닿았다는 감각이 퍼집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존중의 결론이 됩니다. 47번과 22번의 지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게를 의미로, 의미를 품격으로, 품격을 침묵의 빛으로 옮기는 일. 이것이 반복 가능한 리듬으로 몸에 새겨질 때 우리는 말과 침묵의 균형을 배웁니다. 진실은 설명보다 존재에서 더 선명히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말이 줄어도 존재가 충만하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의 태도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태도가 곧 메시지이며 그 메시지가 머무는 공간이 곧 은총입니다.